경제신문 챙겨보겠습니다. MTNW 곽영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머니투데이 주간신문 일면에는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미국으로부터 G7 초청장을 받았는데 이제 한중 관계에 독약이 될까 뭐 이런 우려감을 싣고 있습니다. 네. 계속 봐야 되는 이슈이겠죠. 제가 평상시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생일 때 저를 초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잖아요, 그죠? 비슷한 느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초대받고 또 중국과의 관계가 되게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이제 변동 요인을 줄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홍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트럼프의 액션 또 중국의 액션 이런 부분들 시장을 많이 자극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아주 다 건드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찌되었든 시장은 굉장히 강하고 유동성의 힘을 제대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세금 이야기부터 좀 풀어나가 볼까요? 우리 주식 거래를 하면 일단 마이너스 깔고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증권 거래세 0.3% 있고 뭐 기존의 주식 뭐죠? 매매 수수료. 매매 수수료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네네. 마이너스 한 0.5%부터 네네.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얼마나 감면되는가 이 여부 많은 분들께서 주목을 하고 계실 네. 텐데 일단 0.05%포인트 인하 정도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양도세 확대하는 거 부담이었는데 이걸 한 1년 정도 미루자 이런 쪽으로도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주 초반에 얘기했었던 폐지 쪽은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네네. 사실 지금 정부에서 정부재난지원금이라든가 또 지역 화폐를 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성과를 좀 낼 수 있게끔 해서 또 호주머니가 풍성해지면 소비가 또 활성화되는 거니까 대단히 좋은 뉴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통상 증권사에서 직원한테 의뢰를 하면은 수수료가 0.5%, 직접 매매하시면 요즘 무료 수수료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요즘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는 제로로 간다 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계속 내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축소를 해준다, 세금을 깎아준다. 이 부분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또 시장에 동참하는데 활력을 줄 수 있는 요소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관련해서는 우리 증시에 대단히 긍정적인 제도적 장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증권주는 어떻게 보세요? 증권주 좋게 봅니다. 흐름 좋던데. 네. 예. 그 이유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 수혜주는 증권주 그리고 또 금리 떨어지고 이렇게 세금 내리고 하면은 주식 거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위탁 매매 수수료도 많이 발생하고 그것보다는 신용을 많이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용, 이자 수입이 증권사 큽니다. 여기에 특화된 기업이, 특화된 증권사가 어디 있을까요? 키움증권. 네, 키움증권 이거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목받을 수 있는 증권사 한국금융지주 왜 카카오 때문에 페이. 끝. 예, 키움증권과 네네. 한국금융지주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예. 눈여겨보겠습니다. 네네. 네, 카카오 말씀 주셨는데 오늘 크게 주목받고 있는 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한번 네. 보실까요? 네. 이제 모든 온라인의 길은 네이버로 통하게 될까요? membership, 이제 유료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네이버 페이 쇼핑 많이 하시는 분들 아마 주목하고 계실 겁니다. 월 4,900원, 당초에 업계에서 한 10,000원 정도 바라봤는데 절반 정도 수준이라 저도 10,000원 했을 때는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 해볼까라는 쪽으로 많은 분들도 말씀 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네이버 페이에 대해서 최대한 5%포인트 적립 혜택과 웹툰, 음원, 클라우드 서비스 등등도 초반에는 이제 무료로 같이 이제 하다가 이 후반에는 아마 추가 요금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네. 네이버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의 실적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감사합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월 4,900원 받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독 경제의 점유율을 높인다라고 보시는 거죠. 과거에 카카오처럼 카카오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영역을. 그죠? 뭐 택시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이버도 역시 진행하고 있다. 어디에 대해서? 구독 경제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손해를 보는 쪽도 있겠지만은 어쨌건 네이버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이버의 현재 주가는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주가는 원래요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인지 환경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빠지면은 사고 올라가면 또 지켜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은 좋은 성과 있을 수 있다. 뭐와 더불어서? 카카오와 더불어서. 예, 두 종목 계속 담고 가야 된다. 작년부터 말씀 주고 네네. 계세요. 여전히 그 의견 변동 없으시다. 네. 라는 내용 확인을 하면서 다음 기사 체크해 보실까요? 자, 많은 우리 곽영훈 부장을 포함해서 삼총팬 분들께서 설레고 계실 트와이스 소식입니다. 오늘 컴백 예정이고요. 오늘 오후에 신곡 공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블랙핑크, 아이즈원 등의 걸그룹도 이번 달에 복귀를 예고하고 있어서 네. 이제는 다시 엔터주 봐야 될 때인가라는 분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의견 어떠십니까? 최근에 그 미스 트롯 해가지고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발라드나 팝 쪽 개념은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지만은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빅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하죠. 예. 그죠? 그래서 거기에 또 BTS 얘기도 나오고 또 트와이스 컴백. 이게 뭔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우리가 이제 한알령 해제라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한알령 해제는 시작이 되었어요. 되었기 때문에 컨택은 안 되지만 해제는 되었다라고 보시고 엔터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3사를 보셔야 되겠죠. YG 엔터테인먼트, SM, 그리고 YG ENT인가요? YG ENT인가요? 예, YG 엔터테인먼트. YG 이렇게 ENT인가? 하셔도 예, 예. ENT로 나오죠. JYP ENT. 예. 요런 종목들 보셔야 되고, YG 플러스 요런 종목들 보시면은 지금 조금 흐름이 약하다 하더라도 요런 종목들 더 이상 빠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3사 다 보는 건가요, 그러면은? 탑픽 굳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JYP ENT를 보셔야 되고요. 예.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YG 엔터테인먼트와 그 YG 플러스라는 종목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용도 좀 이렇게 리포트가 많이 나와 있어서 살펴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예,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YG와 YG 플러스 기억하면서 다음 기사 체크해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집콕이 늘면서 어느 기업들 수혜를 받았을까? 이제 실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구나 인테리어 네. 업체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더라. LG 하우시스, KCC, 그리고 현대 LNC의 1분기 호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집 꾸미기의 수요 얼마나 더 늘어날까? 여기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투자 아이디어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집콕 대단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사업부를 정리한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주가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KCC도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은 것 같고 아무래도 홈 인테리어 하면은 한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현대 리바트죠. 예. 그죠? 그래서 두 종목 다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제가 그 최근에 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현대 리바트가 한샘보다는 더 싸다는 또 평가 리포트가 있어서 저는 현대 리바트 좀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전히 인테리어 관련해서 수요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네. 현대 리베트를 탑픽으로 주셨습니다. 현대 오늘 리바트. 예,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자리 괜찮다고 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예, 오케이. 기억을 하면서 다음 이어서 수급 특징 좀 확인을 해보실까요? 이 시각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나이스 평가 정보 아프리카 TV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느 포인트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코스피 쪽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그 계속해서 이제 흐름이 좀 좋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 반도체 대중국 수출 부분이 최근에 홍콩 사태로 인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SK텔레콤, LG U+ 하반기 주목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셀트리온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빠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 보시면은 나이스 평가 정보, 투자 포인트는 데이터 3법 통과,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리콘 웍스, 자 디스플레이 쪽인데요. 디스플레이 쪽은 TV 디스플레이나 모바일 디스플레이죠.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좀 삼성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쪽에 방향성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삼성의 뭐 QOLED, QLED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관계가 있는 거죠. 어쨌건 디스플레이 업계 나아질 수 있다. 실리콘웍스 주목하시면 되고 FSD, SNS텍과 더불어서 펠리클. 근데 주가 많이 올랐죠. 하지만 가격 조정 시마다 대응하셔도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톱텍은 마스크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아프리카 TV 그동안에 안 좋다, 지금도 안 좋다, 계속 안 좋다 하거든요. 근데 현상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 접근 가능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디스플레이 쪽은 아무래도 장비 주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중국 쪽에서도 이제 한국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에 좀 요청이 있다고 전해져서요. 얼마나 주가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다음 이어서 기관은 어떤 종목 담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는 LG이노텍,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순으로 담고 있습니다. 저희 많이 거론됐던 종목들이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KH바텍, 폴더블폴 관련주와 함께 LNC바이오, ABL바이오, 바이오주 담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도 담네요. 어떤 거 볼까요? 네. 기관 코스닥 쪽에 매수 매도 개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KH바텍 매수, 예. 나머지는 지켜보자. 기관 코스피 쪽에 LG이노텍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기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아차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OL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가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쪽에 진출하고 있는 거죠. SK이노베이션 주목해야 된다. 하지만 조금 끈기 있게 대응하면 더욱더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살 건 강력하게 사야 된다. 이거는 별로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MTNW 곽영훈 부장과 함께 신문 그리고 특징주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